일단 뭐 뉴욕 증시 상황이 참 좋았죠. 나스닥이 이틀 연속 2%대 상승을 했으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로 저는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직접적인 거는 연준이 봄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러니까 금리 인상 폭을 낮추는 과정을 몇 번 더 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봄에 금리 인상 자체를 중단한다. 그 긴축을 멈추고 그동안의 긴축 과정들, 정책들이 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약발이 먹히는지를 살펴보는 관망의 타임을 갖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다른 사실 이런 얘기 자체는 계속 나왔던 얘기거죠. 우리도 여러 차례 짚어왔었고, 그런데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어요. 저희도 가끔씩 사용했던 표현이었는데,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쓴 기사가 조금 화제가 됐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사 하나가 시장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만큼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준 출입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국내와는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나라에 그 정도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매체도 없지만 특정 매체에서 그 정도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특정 기자가 존재하는 건 거의 약간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미국 미디어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 뽀글이 사태 때 욕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연준 담당 기자는 상당히 신뢰성 있게 기사가 소비가 된다라고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런 멘트를 날려준 거죠. 이러면 봄쯤에 금리 인상 중단이 단행되는 것에 대해서 연준 내부에서 고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멘트를 쏴준 겁니다. 그래서 2월 FOMC의 0.25%포인트 인상은 지금 거의 뭐 98% 금리 선물 시장 CME 페드워치에서 지금 2월 FOMC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98에서 99%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다. 뭐 이렇게 놓고 보면 되고, 이제 이 정도로 금리 속도 조절을 단행을 하고 사실상 금리 인상 중단의 직전 단계까지 일단 2월에 결정을 하고 2월 회의에서 그러면 3월에 한 번 더 금리 인상 0.25%포인트를 인상할지 아니면 동결할지, 그게 이제 3월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지금 타이밍에 그나마 연준 관련 기사에서 가장 신뢰성을 얻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출입 기자의 입을 통해서 왜 지금 타이밍에 이게 나왔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뭐 지금 닉 티미라우스가 연준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라고 월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쉽게 말하면 연준에 빨대가 많은 겁니다. 출입 기자 일을 하면서 연준의 소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라는 기사 문장을 쓸 때 그 내부 소식통에 해당하는 은어로 이제 빨대라고 하는 빨대가 많은 거죠, 연준에. 근데 이 빨대는 기자 당사자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 빨대도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속해 있는 기관의 입장을 특정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는 데 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측의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연준은 이제 슬슬 긴축 분위기 좀 이제 조금 고마하고 시장의 예상보다 좀 빨리 금리 인상 중단할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를 흘려준 거죠. 어디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어디 뉴욕타임스나 포브스가 아니라 그나마 월가에서 약간 귀를 좀 쫑긋하고 들을 만한 그동안 굉장히 신뢰감 있는 기사들을 많이 제시했었던 닉 티미라우스한테 이거 빨대가 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와준 거고, 이게 시장에 바로바로 효과를 냈던 뭐 그런 상황이 지난 밤의 상황이었습니다. 재밌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직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3월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도 지금 한 자릿수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까지 캡처를 못했는데 2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은 98%에서 99%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3월 FOMC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니까 증시 뛰어 올렸던 거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비트코인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시세를 좀 볼게요. 제가 오늘 아까 낮에 보고 안 봤는데 지금 보니까 22,927달러, 23,000달러 바로 아래 있네요. 그러니까 23K 지지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올랐어요. 1월 들어서 지금 40% 수준 랠리를 한 거니까, 제가 오늘
단기 대응하려고 익절했던 게 15% 수익으로 익절을 했는데 역시 대상은 다르다. 이런 거를 다른 코인에 대한 수익화를 하면서도 느꼈어요. 역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다. 갈 때는 확실하게 움직인다. 라는 걸 이번 1월 동안 어쨌든 40% 랠리를 벌이면서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방향성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분석가들 통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살펴봤지만, 지금 단계 23,000달러에서 뚫고 올라가면 25K, 그게 안 되면 21.5K. 여기서 25K는 이제 아시겠지만 200주 이동평균 부근이에요. 무조건 200주 이동평균 위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투자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며칠 만에 또 떠드니까 또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일단 공포 탐욕 지수는 상황이 좋습니다. 지금 뉴트럴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언제쯤 이 녹색 영역으로 건너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인컴 샤크가 한마디를 해줬어요. 이 양반은 조금 이렇게 더 긍정적으로 환호의 단계로 가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마도 뉴트럴 단계에 조금 더 머무를 거야.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작년에 겁에 질려버렸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은 근데 뭐 항상 매번 사이클 때마다 있는 거니까는 좀 그냥 기다리면 돼. 뭐 이런 지금 뉘앙스를 던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갈 길은 조금 지금 이런 중립 단계에서 지지를 받네 마네, 약간 저항이 얻어 맞네 마네 이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투자 심리 상태,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르게 말하면은 한번 약간 단기 저항 맞을 수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뒤에서 지금 다른 분석들을 살펴볼 건데 하나씩 좀 지금 만약에 조금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아쉬움을 좀 느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용사마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회원가입 임원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용빈님, 가그리님, 부산아재님, 프레드님 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김아무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켓 쇼패드기의 분석은 오늘 아침에 저희가 짚어봤던 건데 워낙 좀 객관적인 성격이 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향성 살필 때는 요 양반이 참 깔끔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곰세력이 22,200달러 끌어내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먹히면은 21,400달러까지 다시 후퇴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황소들 힘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23,000달러 돌파 이후에 지지까지 성공을 해주면, 그러니까 23,000달러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온전하게 잘 전환을 해준다라면 25,200달러까지 갈 수 있어. 기술적으로 그래.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투데이 차트예요. 투데이 차트가 크게 보니까 되게 좀 무시무시한 하락수역이 패턴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상단 저항을 아주 이번에 시원하게 1월 들어서 시원하게 뚫어줬고 이제 나간다 뭐 이런 얘기,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 로버의 분석인데 이 양반 몇 년 전에 그 맥도날드 알바하다가 비트코인 투자해갖고 지금 돈도 엄청 벌고 암호화폐 분석가로 일하면서 참 재밌게 살고 있는 뭐 그런 청년인데, 어쨌든 올해 이렇게 지나면서 3만 달러는 갈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이고 어쩌면 25,000달러 부근까지 200주 이동평균 부근까지 잘 회복을 해준다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죠. 피터 시프가 빨리 팔어, 비트코인 팔아야 돼 막 얘기한 게 지금 1월 12일이거든요 딱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27% 올랐대요. 이걸 또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이렇게 또 분석을 해가지고 이 숫자를 측정을 해서 피터 시프를 망신을 줬습니다. 거의 뭐 요즘에 이제 피터 시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매수 타점을 이야기하는 인간 지표로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피터 시프가 얘기하면 오르더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좀 통용이 되는 거죠. 저희 CNBC의 짐 크레이머 같이 그런 양반들, 이 두 사람이 좀 요즘에 대표적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뭐랄까 비아냥과 조롱의 대상이 좀 된 것 같다는 느낌 요즘에 자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누비 비트코인의 시세와
이거 지금 주간 차트거든요. 비트코인의 시세와 USDT 도미넌스를 비교를 한 건데 어쩜 이렇게 모양새가 똑같은 건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과 이 달러의 관계는 미국 달러의 관계는 역상관 관계입니다. 달러가 빠져야지 비트코인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빠지면 달러가 오르고. 근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달러 약세가 지금 본격화됐잖아요. 오늘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연말까지 뭐 1,100원 갈 수 있다. 달러 킹 달러 시대는 끝났다. 뭐 한국에서도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달러 인덱스도 많이 빠졌고 USDT 도미넌스 역시 크게 빠진 흐름이 역시 비트코인과의 역상관 관계가 아주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로 선명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잖아요. 지금 뒤집어 놓으면 그냥 이걸 업앤다운 뒤집어 놓으면은 딱 서로의 차트가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USDT 도미넌스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저항선도 뚫었고 또 얘는 지금 하단 지지선까지 뚫렸잖아요. 그래서 더 갈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컴샤크 같은 경우에가 딱 지금 이번에 매수 타이밍 놓친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다시 지금 일단 데일리 차트에서 상단 저항을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000달러 부근이거든요. 여기서 저항받고 만약에 떨어지면 한 요 정도 2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면 그때는 진짜 100% 매수 타이밍이 될 걸,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때가 올지 안 올지 모르죠. 저항을 맞더라도 살짝 저항을 맞고 바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맞으면서,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지금 랠리를 벌였기 때문에 지금 3주 사이에 40% 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지면 2만 달러 부근까지 2만 달러 초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마 너는 이왕 살 거면 여기서 사야 될걸?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 매수 단행할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이번에 좀 매수 타이밍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면서 하다가 지금 타이밍 놓치신 분들은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 두시고 조금 빠졌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일단 이번 판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매수할 거 전 다 했고요. 제가 계획했던 건 다 했고 추가로 여기 인컴샤크가 말한 2만 달러나 2만 1,000달러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이 오면 그때 조금 더 한번 추가 매수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로 좀 계획과,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막 열심히 하진 않잖아요. 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차트를 계속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큰 틀에선 저도 계획은 세워놓거든요. 어느 정도 빠지면 요때 사고 저 위에 다음 저항선에서는 단기 대응할 건 좀 털고 뭐 요런 식으로 지금 롤링업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장기 투자자지만 단기 대응도 조금씩, 너무 눈에 보이니까 지금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 너무 눈에 보이고 약간 굉장히 계산적으로 지금 차트가 움직여주고 있어요. 아직 외부 충격이 큰 게 더 오진 않았잖아요. 뽀글이 사태 이후에. 그래서 차트가 좀 차트답게 움직여준다라는 생각을 전 요즘에 좀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번에 누가 그러시던데, 제가 솔라나 좀 몇 번 언급했을 때 지금 사면 좋은데 살 타이밍을 제가 자꾸 놓친다고, 그때 매수하신 어떤 분이 고맙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왠지 말을 듣고 나니까 사야 될 것 같아갖고 매수하셨다가 지금 수익권이라고.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는 요즘에 그런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굉장히 좀 계산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지금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매도 타이밍입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죠. 여기가 무슨 뭐 제가 투자 자문을 하는 역할은 아니니까. 그런데 보면은 뉘앙스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 말에도 있지만 이런 여러 분석가들이 굉장히 조금 뉘앙스 자체가 FTX 직전 전후 이때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차트가 지금 차트적으로 잘 움직여주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조님 고맙습니다. 저 스타벅스 빠돌이에요. 스타벅스 엄청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네, 허선재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마라빅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권오명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동환님,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비트코인 호들러가 지금 엄청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타이밍에 이 연초부터 40%가 올랐으면 좀 많이 덜어낼 법도 한데 비트코인 호들러들이 계속 홀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꽤 의미 있죠. 신뢰하는 사람, 이 시장에 신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견고한 스탠스를 가지고 멘탈을 부여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지금 40% 수익 보고 팔 거 아닌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글래스노드가 주간 리포트를 매주 발행을 하는데 이번 주에 낸 거에서는 이게 조금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에서도 하락세기 패턴이 지금 뚫렸어요. 완성이 잘 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 테스트만 잘 받아주면 더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보니까 얼라 뚫었네? 24,700달러 가겠는데 아싸! 24,700달러가 200주 이동평균이지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4,740달러는 무조건 올라서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석가들이 또 얘기하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긴 엄청 올랐는데 사실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아직 안 늦었어.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도 괜찮아. 괜찮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직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 역사상 모든 강세 랠리, 포물선형을 그리면서 거대한 랠리를 뿜을 때는 모두 100% 1차적인 전제 조건이 200주 이동평균 위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뽀글이 사태 때문에 FTX 때문에 워낙 많이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23,000달러까지만 올라와도 지금 월간 40% 랠리가 되는 건데 사실 23,000달러 부근은 뽀글이 사태가 없었더라면 연말에 30,000달러 부근까지 갔겠죠. 그쵸? 우리가 원래 뽀글이 사태 이전까지는 연말 34,000달러에서 40,000달러 목표 타겟을 놓은 분석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왔었잖아요.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뽀글이 사태로 차트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진 뒤에 지금 이제 좀 차트가 좀 차트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740달러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200주 이동평균 일단 여기가 돌파해서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전환이 돼야지 강세 랠리의 시발점이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박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